안녕하세요. 남홍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 우선순위하고 스레드 그룹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스레드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프로세스 내에 있는 스레드들 중에서 더 중요한 스레드한테 우선순위를 높게 줘갖고 특정 스레드가 더 많은 작업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레드의 우선순위고요. 자바에서는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1부터 10까지 보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작은 거고, 이게 이제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우선순위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5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요 set priority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7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7을 지정해 주면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7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으면 이 get priority라고 된 메서드를 호출하면 우선순위를 반환하고요. 우선순위는 스레드가 시작된 이후에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스레드 1하고 스레드 2가 있을 때 이 두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간이죠. 시간. X축의 시간이요. 비슷한 시간을 할당받아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요. 스레드 1하고 스레드 2가 있을 때 A 작업을 수행하는 스레드 1의 우선순위가 높을 때는요. 스레드 1이 더 많은 시간을 이걸 T1하고 T2라고 하면 이제 각 스레드에 주어지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가 더 많은 시간을 할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 작업이 더 먼저 끝나죠. A 작업 종료. 그 다음에 B 작업 종료. 이 A가 작은 이유는 작업을 다 수행하고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아서 조금 있는 거지. 그리고 B 작업은 뭐예요? A 작업이 일단 끝났으니까 나머지 시간에는 B 작업이 더 오래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1부터 10이라는 거는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정해놓은 우선순위고요. 실제 윈도우즈 OS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32단계로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거 10단계고 이 32단계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해주는 이 스레드의 우선순위는 단지 이제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희망사항. 이 스레드가 수행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니까 더 우선적으로 수행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담아서 OS의 스케줄러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OS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프로세스와 스레드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실행하는 프로그램에만 특혜를 줄 수 없잖아요. OS의 스케줄러는 해당 OS에서 돌아가는 모든 프로세스와 스레드에 공평하게 돌아가야 돼요. OS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스레드가 골고루 잘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OS 스케줄러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우리를 이뻐해서 잘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스레드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을 하면 스케줄러는 그걸 참고를 해서 그래 알았어 참고는 해볼게 이런 정도 수준이지 꼭 우리 마음대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실습을 좀 해볼까요? 예제 13-6이고요. 앞서 했던 것처럼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실행하고 있고요. 스레드 하나는 가로로 짝대기를 출력하고 하나는 세로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은 단순히 이제 시간 지연 하려고 넣어놨어요. 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헛바퀴만 돌고 있는 포문인데 특정 작업이 너무 일찍 끝나지 않게 하려고 예, 이걸 넣었고요. 여기 둘 다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2의 우선순위를 7로 지정했어요. 스레드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레드의 우선순위가 5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한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요게 생략된 거죠.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스레드 1의 우선순위는 5죠. 요거 주석 처리했는데도 기본 값이 5라서 이제 5로 된 거고, 스레드 2는 우리가 7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7로 나왔어요. 스레드 1보다 2가 더 높죠, 우선순위가.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더 일찍 끝날 걸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보면 작업 B, 즉 스레드 2가 결과를 보면 스레드 2의 실행 결과가 더 늦게 끝났잖아요. 작업 결과를 보면 스레드 2의 실행이 더 늦게 끝났잖아요. 스레드 1보다. 스레드 1은 여기서 끝났죠. 근데 스레드 2는 여기서 끝났고. 여러 번 실행해보면 그래도 우선순위가 높은 스레드 2가 더 일찍 끝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 번 실행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높은 스레드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작업이 일찍 끝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차이는 한 이 정도 돼야 조금 차이가 나고 이걸 9로 좀 높여볼까요? 더 높여볼게요. 스레드 1의 우선순위가 5고 스레드 2의 우선순위가 9예요. 실행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스레드 2의 작업이 더 먼저 끝나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차이가 클수록. 그래도 꼭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만 없어요. 이런 스레드의 불확실성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에 크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우선순위 높은 작업이 더 일찍 끝날 확률이 높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우선순위가 높아야 될까요? 급한 것들 있잖아요. 급한 것들.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마우스 포인터 있죠. 이 움직이는 마우스 포인터. 이 포인터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작업이 아무리 돌아가도 이 마우스 포인터까지 멈추면 사용자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 처리하는 것을 되게 높은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어떤 작업을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때 그 스레드의 우선순위를 높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레드 값은 상대적이라서요. 이걸 1로 주고 5로 줘도 비슷해요. 아까는 5하고 7이었으니까 1하고 3으로 줄게요. 아까도 우선순위 차이가 2였죠. 1하고 3으로 줘도 우선순위 차이가 2니까 똑같아요. 이 프로세스 내에서 돌아간 스레드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얘네들을 둘 다 낮은 우선순위로 두면 둘 다 실행 기회가 적냐?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 이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 간에 이제 상대적인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걸 1하고 3하고 준다고 둘 다 실행 기회를 적게 얻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더 적은 실행 기회를 갖도록 하려면 OS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컨트롤 알트 델키 누르면 이 작업 관리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클립스의 실행 우선순위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 세부 정보 탭을 누르시고요. 보시면 이클립스가 나오죠. 여기서 이클립스를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우선순위 설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높은 우선순위, 보통, 낮은 우선순위, 낮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실시간은 이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바로바로 실행되게 하는 건데, 이거는 OS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5단계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OS 안에 되게 세부적으로 우선순위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높음이라고 우선순위를 변경을 하면 이클립스의 작업 시간이 더 늘어나고 CPU를 점유할 수 있는 횟수가 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 설정한 거는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무효화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꾸고 싶으면 다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보통으로. 그 다음에는 스레드 그룹이요. 스레드 그룹은 서로 관련된 스레드를 그룹으로 묶어서 다루기 위한 거예요. 모든 스레드는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스레드의 생성자를 보면 이렇게 스레드 그룹을 지정하는 생성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스레드 그룹을 생성한 적도 지정해 준 적도 없죠. 근데도 반드시 하나의 스레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레드 그룹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레드 자신을 생성한 스레드의 그룹하고 우선순위를 상속받습니다. 메인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가 이 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하는 스레드들은 다 이 메인 스레드 그룹에 기본적으로 속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따로 스레드 그룹을 생성해서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스레드는 다 메인 스레드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메인 스레드 그룹에 속하고 이 그룹의 우선순위를 상속을 받아요. 기본 우선순위인 5를 상속을 받고요. 관련된 메소드로는 이제 getThread 그룹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스레드 클래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자신이 속해 있는 스레드 그룹을 확인할 때 호출하는 메소드고요. unquote exception 메소드는 요거는 이제 스레드 그룹 이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인데 원래는 이제 예외가 처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외를 자바 버추얼 머신이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동작을 하도록. 지금은 예외 처리가 안 되면 포인트 스택 트레이스 호출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르게 동작하도록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스레드 그룹에 있는 스레드가 예외 처리를 못하고 죽었을 때 수행될 동작을 우리가 오버라이딩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레드 그룹의 메소드인데 여기 생성자 스레드 그룹의 이름을 주면 되고 여기는 부모 자신의 부모 스레드 그룹을 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 그룹 안에 또 다른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고 액티브 카운트는 이제 활성 상태에 있는 스레드 개수를 반하는 거예요. 스레드 수를 반하는. 활성 상태에 있는 스레드라는 거는 아직 작업을 다 마치지 않은 스레드를 말하는 거고 그 활성 상태에 있는 스레드의 수를 반환합니다. 이거는 이제 액티브 그룹 스레드 그룹 카운트고 체크 억세스는 이제 권한을 체크하는 거고 디스트로이는 스레드 그룹과 하위 스레드 그룹까지 모두 삭제합니다. 이 스레드 그룹에 있는 메서드들은 이 그룹 내에 있는 스레드들에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메서드들이 많이 있어요. 이 디스트로이처럼.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제공을 하면
예, 그 배열에 정보를 담아서 반환하는 메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그룹의 최대 우선순위를 반환한다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반환하는 메서드하고, 인터럽트나 이제 셋 데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앞으로 배울 예정. 스레드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제 스레드 그룹 전체에다 일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명령들이 있고요. 대부분 스레드 그룹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반환하는 거라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레드들이 기본적으로 스레드 그룹으로 묶여서 다뤄진다는 거 하고, 우리가 스레드를 관리할 때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다룰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지 뭐 그 이상 너무 깊이 있게 알려고 고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